네,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죠. 이거 앞두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자료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네. 파일은 지금 뉴스타파 사이트에다 공개가 돼 있죠? 네, 공개했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내려받아 살펴보실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봤는데 양이 엄청나던데요? 쪽수로는 1,325쪽이고요. 네. 기간으로는 그 재장동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분양이 끝난 2021년 4월까지입니다. 네. 녹음한 수단은 어떤 겁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다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제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걸 보니까 녹음기 6대를 냈더라고요. 네. 이렇게 소형 미니 녹음기.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녹음기로 따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네. 전화기 녹음 기능을 켜놓기도 하고. 그렇죠. 녹음을 한 목적은 뭐랍니까? 이 사건에서 그 도시개발 전문가는 딱 한 명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밖에 없어요. 네. 이런 도시개발을 해봤던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피고인 정영학, 유동규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 외에도 화천대유의 대표 이성문 대표 등등해서 여러 인물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사실 이 녹취록의 주요 내용이다라면서 정말 많은 단독 보도들이 네. 신문 지상에 실렸고, 근데 상당 부분은 실제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맨 처음 시작될 때가 2021년 9월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천화동인 1호 그분 차명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네. 녹취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나온 게 보면 작년 1월에 한 신문에서 그분이 바로 대법관이다, 현직 대법관이다 이랬는데 마찬가지로 녹취록에는 맥락을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갖다 떼어서 보니까 대법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오해할 소지는 있지만 네. 앞뒤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주인은 유동규 한 명이다로 나옵니다. 유동규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측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유동규 개인을 지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에서 유동규 내에 2025년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그런 취지의 얘기가 보도가 그것도 있었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내가 아니라 김만배가 얘기하는 거는 2025년에 내가 너한테 줄게. 넌데 네. 그거를 오독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네. 됩니다. 검찰 수사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 수사도 일단 뿌리는 여기에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건 저희 언론이 평가한 게 아니고요. 검찰이 스스로 이들을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기면서 강력한 증거입니다라고 낸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해 한 5개월 동안 그 재판에서 이 정영학 녹취록을 재생을 했습니다. 녹취 그 파일도 있으니까. 그렇죠. 파일을. 음성을 재생을 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증거라는 거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뇌물을 받은 걸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취록에 그 뇌물을 받는 상황이 다 나와요. 금액까지 나오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 자료였고 정영학 씨는 여기다가 직접 자필로 메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특급 수사 도움이었죠. 정영학 네. 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녹음한 그 실제 음성 파일, 그렇죠. 녹음한 그 수단인 녹음기 네. 이런 걸 다 제출하면서 핵심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메모까지 제출했다.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핵심은 결국 그거잖아요. 관심사는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이 되는데 어떤 지금 검찰이 보는 것처럼 어떤 범행을 같이 공모했다거나 특혜를 직접 줬다거나 승인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록에. 전혀 없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김만배 씨 입에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다고 그분이 여기 관여한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카드면 주고 이거 네,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걸 가지고 언론이 조금씩 파편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오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살펴보면 그렇죠. 이 같이 이 사안을 꾸미더니 일당 사이에서 뭔가 내 세를 좀 과시하거나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부풀리기도 하고 네. 그 유력자, 네. 유명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네. 사람 일부러 언급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허위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내가 그거 거짓말로 얘기한 거다, 부풀린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통해서 50억 원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친인척을 통해서 돈이 건너간 정황이 나옵니다. 네, 완전히 허위라고 또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나 단 1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라는 네. 입장 계속 고수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번 사건에서 제일 이재명 측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428억 원의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아니고 받기로 했다는 일종의 뇌물의 약속인데, 근데 그게 이제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는 또 안 나오거든요. 녹취록에서는 이제 유동규에게 이 돈을 어떻게 건네줄지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이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뒤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측근들한테 나눠준다 할지 공동 소유를 한다 할지 그런 내용은 지금 없고, 검찰이 그렇게 보는 거는 지난해 9월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이 석방이 되면서 바꾼 진술, 기존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네. 거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석방돼서 나온 다음에 유력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두려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실을 네.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계속 바꾸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녹취가 돼 있는 이 파일하고 비교해 보면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진실에서 가장 멀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428억 약정설이 무너지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고 뭐고 제가 볼 때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란 거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손해를 끼치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녹취록을 보건 다른 걸 봐도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굳이 불렀지 지금 뭐 정치자금법이나 뇌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배임에 대한 동기가 정확히 해명이 안 되면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이 상당히 힘들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428억 이야기를 여러 차례 네. 하고 있는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누구 겁니까? 그래.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거예요? 김만배 씨는 일단 자기 거라고 하고 있고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지분을 나눌 때 대장동 사업자들도 서로 자기 지분 몇 퍼센트인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네. 2015년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분을 나눴는데 그때 당시 남욱 변호사 검찰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속이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분 관계를 아는 거는 김만배와 정영학 두 명입니다. 근데 지금 정영학 씨는 재판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2015년에 나는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얘기 듣지 못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는 난 들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에서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알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 오늘 방송 중에도 저희가 녹취록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쉽게 간추려서 따로 그래픽으로 만들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글자가 많아서 보시기 힘들 수는 있는데 차분히 살펴보시다 보면 진실이 어딘지를 쫓아가시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지분 절반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겠다는 말을 정진상에게 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받아서 승인했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유동규와 남욱의 바뀐 진술에 지금 의존하고 바뀐 있거든요. 진술이다. 근데 검찰은 지금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 정영학 녹취록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 이런 건데 기존에 자신들이 이제 강력한 증거라고 내세운 정영학 녹취록과 이 바뀐 진술이 충돌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재판에서 큰 쟁점이 되겠죠. 뭐가 맞냐? 그게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 있는 전 옥취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만배 씨의 말이 좀 김만배 씨가 있는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 계속 돈을 달라고 그래요. 2020년 10월부터 계속 재촉을 하다가 저상황은 이제 줄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결정을 한 건데 유동규하고 그 나눈 대화를 정영학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전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600억 줄게. 근데 소송을 넣으라 그래. 너한테 직접 주면 내가 배임이 돼. 그러니까 남욱이 나한테 자기 거라고 소송을 넣으면 내가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정 화해를 하면서 네. 이 돈을 줄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모의하는 장면입니다. 참 그냥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소송이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화해, 합의금 이런 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하자. 김만배 씨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당을 받아서 너한테 증여를 해줄게. 근데 증여를 하면 그 세금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가 얘기하니까 동규는 그렇게는 싫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세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을 와중에. 방법은 있었던 거죠. 꼼꼼하네요. 와중에 세금 걱정도 하고. 자, 근데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네.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뭐 의형제니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딱 한 번 나오죠. 딱 한 번. 녹취록에는 2014년 6월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가 끝나고 이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남욱이 그것도 직접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전에 들었다. 네. 넷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다더라라는 걸 정형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건 뭐 의형제랄지 저수지랄지 근데 저수지란 단어는 없고요. 근데 그때 상황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수지라는 표현은 없더라도 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만한, 추정할 만한 어떤 것들은 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녹취록이 제가 좀 답답한 게 저희가 그런 게 있었다면 예를 들면 정진상이나 뭐 최측근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녹취록만 가지고 보도를 한 게 아니고요. 피의자 신문 조서도 갖고 있고요. 녹취록과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한테 또 확인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출두를 하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만든 네.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네.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민간 사업자들에게 뭔가 이득을 몰아주고 반대급부로 뭔가 챙기려고 한다. 네, 네. 이 상황을 최소한 보고라도 받았다. 네. 이걸 미루어 짐작할 만한 대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서 자꾸 뭐 아까도 김행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결재를 했다. 결재를 한 건 문제가 아니죠. 결재를 안 하면 그게 배임이죠. 성남시장이 자기 그 지역에서 도시 개발을 하는데 당연히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먼저 이들과 짜고 비밀 정보를 줬거나 사업자로 내정해 줬냐라는 게 문제인데 네. 그게 있고 이제 또 배임 같은 경우는 손해를 끼쳤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다른 지역의 도시 개발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로서는 성공한 개발 사업이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그 배임 혐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임 혐의도 네, 쉽지 않아 네. 보인다. 적어도 이 녹취록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좀 더 강력한 물증을 이제 검찰이 내놓는다면 혐의를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로만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정치 네.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정말 주장과 주장, 해석과 해석이 네. 계속 부딪히거든요. 네. 정말 증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네. 자, 김만배 씨가 기자들에게 현금 주고 아파트 주고 뭐 이런 것들 네, 보도에서 좀 파문이 크게 있었는데 법조계 쪽 로비 정황도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반의 그 기자들에 대한 로비는 녹취록에 한 3군데 정도 나오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이 이제 뭐 특혜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눈치를 챘으니까 이걸 막아야 돼 돈으로. 그러면서 내가 기자들 만나서 2억씩 주고 아파트 분양권도 줬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검사 지금 얘기하는 건 50억 클럽 말고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생각하는 부장검사나 아니면 부장판사는 그 밑에 단에 조금 이 검판사들에 대한 로비는 남욱의 진술조서에 있습니다. 남욱의 진술조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메모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2013년에서 2014년 당시에 김만배 씨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를 도식화한 거예요. 인물 네. 관계도로. 그럼 가운데 보시면 이제 김만배 기자가 이제 있고 그 밑에 인허가 로비스트, 검찰 수사 무마 로비스트라고 돼 있고 역할이 적혀 있는 네, 겁니다. 네. 수사 무마를 할 때 누구를 만났는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놓은 거죠. 네. 네. 그 아래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찰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 네. 다 적혀 있어요. 직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일일이 실명까지는 좀 가려놨습니다만 검찰 관계자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점, 그 점도 좀 말씀드리고요. 판사 검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메모인 거고 네. 구체적으로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도 유추가 되는 거죠. 녹취록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게 김순환 저 검찰총장 부분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수험지검장일 때 이분들이 어떤 그 사건에 엮여 있었는데 자기들이 김만배를 통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 내사를 종결시켰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 2013년에 이분 그 대장동 업자들이 한 3-4건의 그 사건에 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윤곽금 전 고검장인데 그때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는데 성남지청장. 그것 또한 그렇게 무마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워딩이 나옵니다.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 그렇죠. 책임자들을 통해서 수사를 구체적으로 무마했다. 네. 어떤 사안이 해결됐다. 네, 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있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보도로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 이제 국민들이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섞인 짬짜면 시켰는데 주인이 저한테 딱 그릇을 갖고 왔는데 짜장면만 있어요? 짬뽕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측이 정말 특혜에 연루되니 이 수사도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고 이분들이 사업자로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검찰 수사 무마와 심지어는 재판 거래까지 지금 의혹이 그 녹취록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아마 대한민국을 뒤집을 법조 게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녹취록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한 수사, 양쪽이 다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죠. 왜냐하면 이거 안 밝히면 이 고위 법조인들 스스로 좀 억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자, 50억 클럽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메모가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들이 쭉 적혀 있고 이거는 국회에서 맨 처음에 여당 의원의 발언으로 이제 알려졌었죠. 네, 네. 50억 약속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이 수사도 사실 곽상도 의원 말고는 딱히 진척이 없습니다. 약속 그룹 이르는 한 12명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6명 정도가 50억 클럽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건데 50억 클럽은 이제 판사, 검사 그리고 그 머니투데이 홍성군 회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해요, 저는.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은행과 김정태 회장과 직접 만났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 분들 전체를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이분들이 정말 검찰 수사를 뭐 무마시켜주고 재판의 결과를 바꿔주고 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지난해 1월에 이제 서면 조사 김수남 전 총장이나 최재견 전 그 수석 같은 게 서면 조사하고 끝났죠. 수사가 왜 한쪽 방향으로만 몰려가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녹취록이 이제 워낙 방대하니까 1,300페이지가 넘는 정말 중요한데 이상하게 노출이 안 되고 있다거나 네. 왜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하는 걸 좀 짚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아까 뭐 기자에 대한 로비나 뭐 판검사에 대한 로비 여기서 말하는 판검사는 고위법조인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걱정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오히려 네, 수익을 줄여야 된다는 논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기사로 나오고 수사가 시작되면 걱정을 하니까 그건 약간 보험적인 성격으로 돈을 뿌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속그룹 12명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남시 모 국장은 1억 원을 받은 걸로 녹취록에 나오는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 입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뿌리까지 들어가 봐야 대장동 본질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측 연관 그것도 있지만 정말로 그 검판사 그러니까 고위 법조인들이 여기 연결이 돼 있는 거냐. 네. 네, 그 부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녹취 네. 파일 또 공개할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공개한 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낸 그 전체를 공개한 것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녹취록 말고 녹취 파일은 더 많이 낸 거예요. 네. 그 녹취 파일을 검찰이 스스로 좀 풀어서 아직까지 이제 미공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 더 분석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네.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 그렇죠. 그 녹취 내용들이 파일. 나오는 네, 거군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리 좀 예고하신다면? 예를 들면 김만배 그가 이제 예를 들면 박영수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데 인연을 맺은 것 자체가 기사 딜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맺은 것 자체가 네. 그렇게 맺었고 뭐 어떤 대법관들이랑 어떻게 했어. 그러고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기자로 추정되는 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랑 이렇게 짬짬이해서 잘했는데 요즘 그거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네,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야, 아수라가 영화가 아니고 여기가 아수라네요. 네. 자, 인터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 계속 네, 네. 지적하셨는데 검찰에 조언을 하신다면 네. 지금 당장 이미 이만큼 드러나 있으니 여기를 한번 파보시라거나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빨리 좀 공개를 해줘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거의 정치적 갈등하고 국민이 분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있다면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항상 걱정되는 거는 약간 뭐뭐라고 한다라는 전원 보도. 그리고 약간 검찰발 보도가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혐의 자체를 그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이 있다면 좀 자신 있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증거에 기반해서 네. 앞뒤 맥락을 맞춰서 네. 조각조각 흘리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공개하신다는 녹취 내용이 충분히 유의미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300쪽이 넘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전문은 뉴스탐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시고 또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